이런 시기가 됐을 때 그때도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유효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고민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중에서 저희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연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상담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무주택자이시거나 1주택자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집 마련을 정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1주택인데 여기서 상급지로 가는 게 맞는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상황이에요.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더라도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의 상황, 나의 투자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은 무주택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제가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2살 직장인이고 미혼이며 현재 동탄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실거주를 위해 동탄역 근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으다가 결혼하면 아파트를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십니다. 네. 또 이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면 현재 모은 돈이 2억이고요. 대출을 4억 정도 받으면 6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매달 200만 원씩 모으고 있는 돈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매달 50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전세를 연장하고 계속해서 돈을 더 모으는 게 맞는지 세비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집을 사는 게 맞느냐? 당연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고민하시는 그 동탄의 집을 어디부터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요.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적금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생각해서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요. 만약에 다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시기가 이 반등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기가 됐을 때 그때도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유효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관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속도 있잖아요. 이 모으는 속도하고 이 집, 이 집값이, 이 집이요. 이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 있잖아요. 이 속도가요. 얘가 이만큼 오른다고 하면요. 집은 이렇게 오를 수 있죠. 이 상승의 폭이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와 집까지 오르는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돈만 모으면 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자산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모으셨잖아요. 미혼인데 이 2억을 모았다는 것도 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대출이 일단 4억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6억. 이 6억이라는 돈이 일단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 6억이라는 돈이요. 6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내가 25평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는 평당가가요. 2,4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요것도 되게 상품성이 너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 30평대를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미혼 가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것들, 평수를 줄이면 평당가를 높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제가 포커싱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성시의 흐름이 어떤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화성시에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곳이 가장 입지가 좋고, 그 다음이 어디고, 요런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시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서요. 가격 분석, 여기 들어가서 화성시의 현재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여기 화성시거든요. 화성시의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이렇게 아실 사이트에서 보면요. 일단 요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겠죠.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21년 12월을 기점으로 하락을 합니다. 정말 깊은 하락을 했죠. 하다가 23년 4월에 다시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 매매가는 살짝 정체가 되지만 전세가는 아직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파르죠. 이 상승의 폭이요. 요거를 변동률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매매도 반등을 했지만 살짝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전세는요, 많이 올랐죠. 전세도 최근 정체가 되지만 일단 전세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전세가 반등이 빠른 곳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추후에 우리가 이런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크할 수 있고요. 리스크가 있는지 보는 거죠. 물량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화성시를 보면요. 물량 같은 경우에 23년에 지금 적정수요보다 조금 높아졌다가 지금 24년에 조금 더 높아졌다가 내년부터 다시 감소해요. 그쵸?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일단 물량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물량이 어디에 지금 입주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24년에는 입주하는 애들이 여기 나오죠. 그쵸? 여기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는 거죠. 그 아실 사이트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동탄역이에요. 근데 이쪽 편에, 여기에 지금 입주를 좀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일단 그렇게 입지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커서를 대면 단지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위치를 좀 확인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분양이 중요하죠. 미분양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의 미분양이 어떨까를 봤을 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일단 감소를 했죠. 최근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 미분양이 그렇게 리스크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화성시 인구를 이렇게 조회하면 94만 명이거든요. 적정 미분양수라고 해서 인구수의 0.1% 정도로 보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94만 명의 0.1%면 940개 정도죠. 그럼 아까 미분양 개수 같은 경우에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인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화성시는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인구 수라는 것이 부동산에 그렇게 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인구가 그래도 늘어난다는 건 좋은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약 경쟁률 같은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최근에 그러면 여기 화성에 분양한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럼 그 분양 경쟁률이 어떠했는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요런 애들 보면 동탄 신도시 근간 펜테리움 7차 센트럴 파크 6대1 1순위 1부 미달이 났죠. 여기 화성시 신동.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분양가부터 확인해야 돼요. 분양가 얼마였지? 5억 5천 정도구나.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지라고 했을 때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동탄 호수가 있고, 동탄 여기 있잖아요. 조금 더 떨어져 있죠, 여기서. 그럼 여기가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여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겠구나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어요. 경쟁률을 보면,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일부 미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일단 한 자리 이상씩 경쟁률이 나왔고 여기서 일부가 미달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순위 분석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한번 봅니다. 경기도에서 화성시 뭐 30평대 정도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기준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딱 보면
지금 청계동, 오산동 여기가 되게 높게 나오죠? 그럼 청계동, 오산동. 아, 요쪽이 지금 되게 입지가 좋겠구나라는 걸 가격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산적동, 송동 이런 것들 있죠. 영천동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입지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여기 순서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 주변 아파트들 가격도 그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일단 청계동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청계동인데요. 요렇게 거의 동탄역 인근부터 해서 요렇게 감싸고 있죠. 여기 지금 얼마 정도 할까라고 보면 동탄역 쪽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평당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4천만 원, 3천만 원. 아, 여기 좋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요런 아파트들을 보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아까 봤던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를 다 끼고 있죠. 그쵸? 여기 초등학교 여기 있고, 아, 이렇구나.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오산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산동 같은 경우는 이쪽 편이에요. 오산동. 아까 여기가 청계동이면 여기가 오산동이거든요. 여기는 정말 그 동탄의 대장이 있잖아요. 화성시 대장 아파트,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 평당 4,900만 원, 거의 5천만 원이거든요. 와, 여기 정말 비싸구나. 다른 아파트는 어느 정도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주변 아파트가 여기 거의 압도적으로 얘가 비싸고 거의 4천만 원 요런 아파트 3,500만 원 요쪽 편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3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여기 동탄역 롯데캐슬이 있고 바로 롯데백화점, CGV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로 여기 상권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면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주변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쭉 가보. 저도 여기 현장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정말 여기 상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쵸? 이렇게 롯데백화점이 있고 이쪽으로 상가가 다 들어서 있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가보시면 유동인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일단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적동이라고 있었어요. 산적동. 산적동을 한번 보는 거죠. 여기는 어떤 모습이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산적동은 이쪽이 여기. 여기가 동탄 호수가 있고 아까 보면 이쪽이 이제 동탄 여기 있고요. 아래쪽에 오면 동탄 호수가 있고 이쪽 편이 산적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 정도 할까라고 했을 때 평당 2,800만 원, 2,700만 원 정도 하죠. 아, 그렇구나. 여기는 요 중심에 보면 초, 중, 고가 다 있죠. 아, 여기는 학교 보내기 너무 좋겠구나.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도 있구나. 그런 게 또 장점인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주변을 한번 보는 거죠. 아, 여기 어떤 모습이지라고 했을 때 여기 상권은 어떻게 되어 있지 궁금하면 눌러보는 거죠. 여기 아파트가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권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산동보다는 뭐 상권 같은 게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아 여기도 그래도 되게 아이들 키우기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송동이었어요. 송동. 송동을 한번 보는 거죠. 송동은 아까 여기 맞죠? 요쪽 그 동탄 호수를 딱 끼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할까라고 했을 때 2,100만 원, 2,700 정도 하죠. 2,700 하는데 요 아파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여기는 딱 호수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죠. 3,5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까 봤던 산적동 이쪽보다는 송동이 더 좋구나, 더 비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확실히 그 호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시면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기가 아까 우미린 스트라우스 이런 아파트죠. 그런 모습이죠. 딱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가 호수공원이 있죠. 아무래도 이 호수공원의 뷰를 볼 수 있으면 또 그게 장점이겠죠. 거기에 이제 따른 이 뷰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 가격에 반영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 상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기도 되게 잘 돼 있죠. 여기도 이제 학원가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병원과 이런 학원가가 같이 깔끔하게 쫙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모습이구나. 그쵸. 딱 사람들이 딱 생활할 때 딱 필요한 상권의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천동을 보면요. 영천동이 어디냐면요. 여기 동탄역 위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영천동입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할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동탄역 쪽에 가까운 곳들이 비싸겠죠. 그쵸? 여기 보면 거의 여기 아파트들이 평당 3천만 원, 2,900,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쵸? 동탄역 쪽으로 가까이 붙은 아파트들이 비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쪽에 더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영천동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일단 동탄역이랑 가깝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역과 더 인접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동탄호수공원 쪽에 있는 애보다는 아파트들보다 여기가 조금 더 선호하겠구나. 그리고 옆이 역 쪽에 보면 동탄 테크노밸리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아, 이쪽을 더 선호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멀어질수록 이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시에서는 이 동탄 쪽이 제일 1급지를 할 수 있고요. 동탄 안에서도 이렇게 동으로 나눠지는데요. 확실히 여기 동탄역에 가까운 곳들이 입지가 좋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입지가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고요. 화성시 장지동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여기 동산호수공원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평당가를 보면 일단 거의 2천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보면 여기 송동이 이 중에서는 요쪽에서는 그 입지가 더 높고 그 다음은 여기 옆에 있는 산적동이고 그 다음은 여기 아래쪽에 장지동이에요. 그쵸? 근데 요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 더 여기 호수에 근접한 아파트들이 좀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조금 더 입지가 덜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정리를 제가 한번 딱 해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가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본다면 25평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평당 2,400만 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33평을 산다고 하면 이제 평당 한 1,800만 원 정도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평수는 커지지만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곳들 보면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상품성을 올리면요. 좀 더 그런 단지를 찾아서 좀 입지적으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화성시에서 특히 이 동탄 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저희 이제 소치님들의 사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거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매매 지수는 조금 더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전세 지수 반등이 최근에 더 좀 가파르게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다시 반등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심리겠죠. 이제 확실하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이 거래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거래량 같은 지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이 매매 지수가 다시 반등으로 가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아니라 일단 내 집 마련이잖아요. 저는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가격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이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살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에 내 집 마련한다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입지적으로 더 괜찮은 곳들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더 좋잖아요. 제가 화성시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분께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평수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줄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상품성이 더 좋은 아파트를 좀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집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